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손염색실 원데이 클래스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진짜로 공개적으로 열리는 그런 클래스는 아니고 제 뜻이니 집에서 취미로 하는 염색을 체험비를 내고 가가지고 한 거라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나도 가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손 염색실 샵이 생각보다 전국구로 퍼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샵들을 한번 찾아보고 혹시 원데이를 하는지를 알아보고 뭐 문의를 하시면은 염색을 해보실 수는 있어요. 저는 원래부터 손 염색실을 막 엄청 좋아했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다가 뜨개 모임에서 한국 원사 1500m짜리 레이스 울 100% 실을 공구를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좋으니까 사겠냐 이래가지고 저도 살게요 이런 식으로 샀거든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잘 산 거죠 그때. 근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걸 뭐 어떤 계기로 샀는지가 궁금하신 게 아닐 거잖아요. 바로 본론부터 가겠습니다. 염색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당연히 원사가 필요합니다. 언다이드 양이 필요하고 길이 같은 게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원사이기 때문에 1500m고 수입 원사들은 1200m래요. 레이스 기준. 그러니까 이게 1200m로 옷 하나가 뜨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 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원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도 있지만 굵기마다 달라가지고 레이스, DK, 핑거링, 아란, 벌키 등등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또 모헤어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을 가지고 염색할 건지는 내가 고르는 거고 제가 유튜브로 봤을 때는 똑같은 염료 조합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실에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요. 또 울도 있고 실크도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염색을 해보겠다고 치면 좀 더 알아보고 내 취향에 맞는 걸 해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저도 할게요 이러면서 간 거라 갖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왔다. 그러고 두 번째 필요한 재료는 염료입니다. 이거는 뭐 천연 염료도 있고 합성 염료 같은 것도 있는데 천연은 유튜브 보면은 외국 분들이 많이 하는 그 양파 껍데기로 하는 거, 뭐 아보카도 씨로 끓여가지고 하는 거, 기타 등등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도 치자 염색을 한다면 할 수 있겠죠, 쪽이나. 근데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손 염색실 샵에서 파는 화려한 그라데이션 원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합성 염료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합성 염료도 산성에 무슨 연매제인가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본 게 유튜브 그 영어로 말하는 분들이 많아갖고 자세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 뜻친이 사용한 염료는 그냥 요 염료만 있으면 염색이 끝나는 되게 간편한 버전의 염료라고 해가지고 써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구매는 예전에 실곳간에서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공구에 공부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금액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선뜻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 재료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가 막 풀 칼라 차트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몇 개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산성 염료면 다 되는 걸로 알거든요. 취미 염료 같은 게 팔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에 뭐 한 19만 원, 뭐 20만 원 이 정도에 구성된 국내 패키지도 있었고 아예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애시드 다이로 검색하면 나오는 것들도 마다마다 고를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그 영역까지는 몰라요. 지금은 이 다섯 타를 다 쓰는 게 먼저기 때문에 요걸 다 쓰고 이렇게 기본적인 두 재료가 있으면 3번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첫 번째는 이 얘네를 염색할 수 있는 바트 같은 건데 이거는 알루미늄을 쓰면 안 된다고 해요. 검색해보니까 이게 산성 염료를 쓰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무슨 반응을 일으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염색에 안 좋다라고 하던데 이거 역시나 영문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들어가는 염료를 조색할 수 있는 통이 필요해요. 기왕이면 이염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같은 게 중요하고 제가 가서 썼던 거는 플라스틱 비커였는데 막 1리터, 2리터짜리 진짜 큼직한 비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4번 재료로는 세제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염료를 한번 입히고 나면 그대로 그냥 말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을 좀 빨아내야 되기도 하고 염료끼리 서로 섞이면 안 되니까 손에 묻은 채로 이동할 수도 있어가지고 손도 씻고 그러니까 제 뜻치는 베이킹 소다랑 주방 세제를 섞었다고 했나 벌써 까먹으려 하는데 여튼 그런 산성 염료를 지워낼 수 있는 세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재료로는 인덕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따끈따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바트에 작업해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그거를 막 중탕을 하고 하는 귀찮음보다는 그 째로 올려가지고 열을 되필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인덕션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외의 재료는 모르겠어요. 아,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 만약에 이렇게 색깔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스페클도 넣고 싶다고 하면 채가 필요합니다. 베이킹할 때 쓰는 그런 채치는 채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 외에는 그때그때 뭐 장갑이라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필요한데 거기까지 다 나열하면 너무 지겨워질 테니까 그럼 재료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염색을 하는지 염색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색깔을 할 건지 기본적으로 머리에 그려두고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래 좋아하는 샵이 있다면 거기에서 보고 레퍼런스를 좀 뽑아가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사진이나 어떤 순간을 기념하고 싶다. 그럼 그 사진에 있는 컬러 팔레트를 몇 개 뽑아간다거나 하는 게 제일 좋고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안 나오게만 제가 뜨친이 직접 만들어 놓은 컬러 차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스패클처럼 단독 사용했을 때, 진하게 조색했을 때, 연하게 조색했을 때를 쭉 만들어 놓은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염색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진짜 뽀얗거든요. 그 새하얀 원사를 물에 담가놔요. 이거 산성염료를 먹기 위해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물에 푹 재워두는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 실을 재워두고 가가지고 염료를 뭘로 할지 고른 다음에 그 염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적당히 따끈따끈하게 데펴둔 물 한 1리터 내지는 2리터에다가 적당히 비율을 맞춰가지고 염료를 떠서 물에 풀어가면서 조색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물에 담겨있는 통 기준 색깔도 원본이 아니고 거기다가 뭐 종이나 휴지 같은 걸 푹 찍어가지고 보는 그 색깔도 진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다 염색이 된 후에 마르고 나면 내가 본 것보다 훨씬 연해집니다. 진짜 연해져요. 간단하게 보기 편하시라고 여기에 들어간 요 색깔의 염료 조색 단계와 중간에 제가 테스트용과 현재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원하는 그게 있으니까. 이쁘다. 다 다르죠, 진짜. 블러드우드랑 킹피셔라는 색깔을 쓴 건데 정말 킹피셔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청록 느낌이었는데 색깔 다 빠지고 나니까 연한 애 같죠? 내가 단색을 하겠다고 하면은 물 한 통에다가 조색을 해가지고 염료를 하나 만들면 되고 그라데이션을 하겠다고 치면 2병을 해야겠죠. 나중에 발색이 연해진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조색을 다 한 다음에 물에 잠들어 있던 원사를 꺼내가지고 물을 적당히 빼고 작업하기 편하게 쭉 펼쳐둔 다음에 조색해둔 비커를 순서대로 부어가면서 염료를 먹이면 돼요. 혹시나 비어있는 부분 없는지 체크를 하면서 요래요래 손으로 만져가가지고 염료를 부어주면 되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요 작업도 약간 따끈따끈한 인덕션 위에서 하거든요. 아마 식초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온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알아서 염료를 쫙쫙 빨아 먹으니까 그때 이제 빠릿빠릿하게 작업을 하되 내가 아무리 조색된 염료를 부어도 계속 색깔이 비친다면 이제 더 이상 염료를 못 먹는 상태니까 그만두고 요 면을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은 색깔 진한 강아지들이 배 발라당하면 배만 하얗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럼 염료를 또 부어주면 물도 따끈따끈하고 하니까 염료를 쫙쫙 빨아먹어요. 그리고 혹시나 비어있는 부분 없는지 체크해가면서 꼼꼼하게 염료를 다 먹이고 나면은 염색 단계는 끝나요.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염색이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염색실 되게 비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염색실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포인트는 그냥 색깔 2개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 뭐가 막 뾰로로롱 들어가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막 색깔이 여기 2개, 3개 있는데 뭔가 포인트 색깔들이 있는 이런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이 스페클 작업이 생각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염색을 한 이후에 해도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하얀 원사에다가 바로 스패클만 작업한 거라 가지고, 똑같이 물에 적신 원사를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는 바트 밑에다가 채망을 깔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자작하게 깔고 찔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채망 위에 쭉 펼쳐두고 밑에 물에 안 닿게 한 다음에 위에 아까 말했던 채에다가 염료를 부어가지고 톡톡톡톡 쳐줘요. 그 가루들이 포로로롱 흩날리면서 원사에 붙거든요. 닿이자마자 쫙 번지는데 진짜 이거는 봐야 돼요. 너무 아름답고 신기하고 무슨 실험실 같고 아니면 무슨 또 예술 작품 같고 그렇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총 3가지 색깔이니까 채로 다 뿌린 다음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10분간 찝니다. 적당히 뜨끈뜨끈하게 찌고 나면은 뚜껑 열어가지고 뒤집어요. 그럼 또 강아지 배 발라당 한 다음에
그 하얀 부분에다가 또 톡톡톡톡 해가지고는 적당히 골고루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뚜껑 덮어가지고 찝니다. 그러면 스패클 작업을 한다고 치면 최소 20분은 찌겠죠. 그리고 만약에 손 염색실 샵 같은 사장님들이라고 치면 혹시나 빈 부분이 있을까 봐 더 벌려가지고 옆면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찌는 과정이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이탈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파트에다가 실 풀어두고 뿌리고 뒤집어서 뿌리고 물 빼가지고는 채망하고 얹어가지고는 스패클 뿌리고 찌고 열어서 뒤집고 뿌리고 찌고 열고까지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끝이 아니에요. 진짜는 빨래였습니다. 제가 손 염색 체험하면서 다 되게 재밌는데 왜 이거 자주 안 하실까 싶었는데 빨래에서 너무 힘들다 라고 느꼈어요. 특히 이렇게 붉은 계열들은 빨아도 염료가 계속 나오고 아니다 파란색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은근히 염료들이 빨아도 계속 염료가 나와요. 차가운 물에다가 세제를 적당히 해가지고는 거품이 나게 푼 다음에 요거를 부드럽게 얹어가지고 염료가 씻겨 나갈 때까지 흔들어 가면서 계속 빨고 물 버리고 또 빨고 버리고 무한 반복합니다. 나 그냥 나중에 내가 빨래 할래 이거 여기서 어떻게 이걸 다 빼나 싶을 정도로 팔도 아프고요. 아무리 팔이 아파도 빨아야겠죠. 여기 있는 탈의실도 다 빨고 그리고 여기는 은근히 아주 약간의 염료로도 염색이 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한 비커나 바트나 장갑 같은 것도 계속해서 세제로 씻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걸 물을 꽉 짜가지고 물기를 최대한 없앤 다음에 걸어놔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와가지고 널어놨더니 진짜 바싹 마르더라고요. 그렇게 마르고 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돌려가지고 타레로 만들면 되고 여기서 나중에 쓸 거면은 풀어가지고 물에 얹고 뭐 와인딩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염색의 재료와 염색의 과정은 전부 끝납니다. 그럼 이제 정보 전달이 끝났으니까 제 개인적인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해 보자면 일단 손 염색실을 만들어 보면서 느꼈던 게 어쨌건 간에 내가 저 고생을 안 하니까 염색실 샵에서 파는 가격이 안 비쌀 수도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합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사장님들은 탈을 이쁘게 감아주잖아요. 전 제가 아무리 감고 감아도 절대 이쁘게 안 나와요. 냄새가 그 마르기 전 냄새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그 인덕션에서 따끈한 물에 끓일 때부터 우리가 울세제 넣고 집에서 손빨래 할 때랑은 상상이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냄새가 나요. 진짜 꼬랑내, 썩은 내가 나는데 그게 물기 마를 때까지는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냄새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어디 격리시켰는데 문제는 그렇게 꼬랑내가 나도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가서 이게 감기도 전인데 너무 예쁘다 뭐 뜨지? 진짜 너무 예쁘네. 진짜 뭐 뜨지?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러느라고 제가 만져서 아마 다 말랐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뿌듯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어떤 염료를 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염색했던 건 바로 이건데요. 이게 제가 어떤 손 염색실 샵에서 파는 걸 보고 그 느낌을 하고 싶어서 뭐 참고했던 건데 전혀 그 느낌이 나진 않았지만 제 기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 푸른 계열이 킹피셔라는 염료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보랏빛 계열이 블러드우드라는 염료입니다. 그 두 개를 약간 연하게 섞어가지고 둘이 그라데이션 했고 그냥 이제 골고루 뿌려가면서 염색했고요. 두 번째 염색한 건 스패클만 뿌린 요 타레입니다. 여기에 이 붉은 색깔은 타마릴로라는 염료고 노란 색깔이 캐모마일, 요 초록색이 알파라는 염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패클인데 빨간색이 너무 진하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붉은 느낌이 나게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이렇게 강렬한 부분 포인트가 남아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지금 꼭 빨리 쓰고 싶은 대표적인 조합 중에 하나고요. 메인으로 사용한 색깔은 퍼시픽인데 농도를 약간 두 개 다르게 해가지고 부었어요. 그러니까 염료는 하나인데 고농도, 중농도 은은하게 섞이게 했고 그 상태로 스패클을 오팔로 뿌렸습니다. 피콕 블루 같은 색깔들이 오팔이라는 염료의 스패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청 진하게 발색됐고 여기 이렇게 은은하게 색깔이 변하는 거는 퍼시픽 자체의 그라데이션이에요. 이렇게 염료 하나만으로 느낌이 나니까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막판에 힘이 빠져가지고 따로따로 못하고 요 두 타레를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따로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같은 당에 넣은 거거든요. 이거 플럼 들어갔구나.
제가 고른 색깔인 매그놀리아랑 칠리를 기본 그라데이션을 쓰고 저희 뜨친이 쓰고 남아있던 플럼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 플럼 색깔도 약간 같이 넣어가지고 총 3개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상태였고요. 스패클은 여기 새빨간 부분은 립스틱이라는 염료고 여기에 있는 요 갈색들은 코코아입니다. 그러니까 칠리 한 매그놀리아 플럼에다가 립스틱과 코코아를 섞은 거죠. 이 염료들의 이름만이라도 서로 좀 의미 있게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약간 귀여운 토마토 같은 과일이 타마릴로라 가지고 타마릴로랑 캐모마일 꽃이랑 느낌 비슷하고 물론 알파알파는 잘 안 찾아봤는데 이건 진짜 바다 느낌인 거죠. 태평양에 푸른 느낌의 오팔이 둥둥 떠 있는 느낌으로 했고 그래서 다음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요 5타레를 먼저 써보는 게 목표고 타레당 1,500이니까 되게 널널하게 도안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특히 요 2개는 합하면 3,000m잖아요. 그럼 아예 1,000씩 끊어가지고 1,000m 정도로 뜰 수 있는 어떤 도안에 이 색깔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버전으로 떠보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밴쿠버긴 한데 진짜 밴쿠버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또 이런 색깔 밴쿠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가능성 높은 건 요 타레에다가 하얀색 실 지금 감고 있는 거 합해가지고 에바 가디건 뜰 가능성이 높은데 에바를 뜨면 무조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걸 또 어떻게 쓸지 생각 중이고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걸 뜨고 요거 뜰 때 제가 니트 컨테이너 램박에 나왔던 그 말도 안 되는 금빛 진짜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합사해 볼까 싶어요. 진짜 그냥 엄청 화려한 버전. 이 타레를 다 써보고 나면 진짜 또 염색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레이스얀도 좋은데 DK나 아란처럼 확 올려가지고 그 염색한 실만으로 뭔가 뜰 수 있는 그런 염색실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합사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그것만 뜨면 되잖아요. 이제 그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이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원서 공부 탄 것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신기하셨던 거예요. 라이브 자랑했더니 어떻게 가정집에서 염색을 하시냐. 진짜 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도 맞다. 생각해보면 나의 뜻이니 집에 이 모든 염색 풀 패키지를 다 구비하고 있다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 생각보다 막 이것저것 치우고 정리할 것도 많았는데 같이 가가지고 염색했던 뜻친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진짜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뜨개질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재료 같은 거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좋은 실 이런 걸 떠나서 여기 나오는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딥하게 한번 파본 느낌이어가지고 재밌었고 저도 그 염료들을 쭉 보면서 그렇게 상상력 있거나 어떤 감성을 집어넣는 거 못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와 여기 이 염료 차트에 있는 이름들이 서로 연관 있는 애들끼리 하면 너무 예쁘겠다. 특히 제가 원래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썬 오키드였나? 오키드랑 클레마티스랑 시클라멘 이런 꽃 이름들이 피크민에도 나와요. 물론 피크민에 뭐 다양한 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 파란색 꽃은 좀 현실에서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게임상에서도 진짜 구하기 어려운데 그게 약간 또 푸른 계열 그 팔레트가 많았어가지고 이거랑 접해가지고 피크민 에디션을 염색하면 진짜 예쁘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기력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일단은 뭔가를 떠서 보여드리겠다라는 게 제 1차 목표이자 약속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걸 감는 것도 일이잖아요. 고 지금 아직 물레를 안 샀는데 과연 제가 이걸 어떻게 감을지 또 엉망진창이겠지만 한번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아보기로 하고 맨날 램빵만 쓰다가 갑자기 손 염색실이 등장해가지고 비주얼적인 와 이런 포인트가 되었기를 바라고 아직까지는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계속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대신 이거를 보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를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음질로 담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깔끔한 음질로 더 상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면 조금 무례긴 한데 이 뒷부분에는 제가 요 염색해온 실들의 뭐 형광등 버전이나 자연광 버전들을 많이 담아 볼 테니까 좀 탈에 말린 게 이상한 모양은 적당히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염색 자체는 아주 아름답게 되었으니까 색깔은 좋구먼 하고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로는 요거 하나 떠가지고 최소한 스와치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을
약속을 드리면서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뜨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질뜨행뜨 하시고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네. 반반 덜 비꿔드릴까요? 아, 네네. 물이 아직 따뜻해. 그쵸. 와인 같다. 네, 외국 에디션이라고 하기에는 색이 청량하고 누워서 느낌이 다르네요. 여기 약간 이렇게 보라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운데 뭐랬지? 약간 그 섞인 회색도 아닌 것이. 여기 아, 이렇게 지면 안 돼. 이렇게 해도 돼. 네. 색깔이 남아있어가지고. 한 번에 호이. 우와. 강아지 배 같아요. 연봉은 다 안 먹어도 되니까. 안 먹나 싶어가지고. 아, 파란색 정성스럽게 하고 보라색을 그냥 와라라라. 얘네는 알아서 염색이 잘 되는 색이라니까. 이제 없는 것 같아, 흰색. 그러면은. 그거 같아. 고객님, 무릎도 괜찮으세요? 무릎도 너무 예쁘게 나왔다. 얘네를 손으로 누르면. 네, 맞아. 염료 손으로 들어 나오죠. 이거 건져요. 그냥 쏟아버려. 아, 이렇게. 네. 그것도 묻히지 마세요. 건져요. 우와, 색깔 예쁘다. 없는 즉시 이렇게 색깔이. 오, 귀엽다. 근데 이거 진짜 허벅지랑 장난 아니게 하겠는데요. 물기 있어서 딱 그거 딱. 근데 스펙클 재밌는데요. 이게 뭔가 조색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건 없는데 완전 우연에 의한 도불복. 맞아. 얘는 번지는 게 너무 예쁘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결과에 맡긴다. 뭔가 이 정도 차이로 충분할 것 같아요. 찍어봐요. 그럴까요? 오, 예쁘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근데 진짜 바로 나오면 바로 옷 될 것 같아요.